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슉슉 넘기겠습니다. 자, 저 시스템 뒤에 뭐 LED라든가 이런 뭐 팬 제어 시스템 같은 것 제가 개발을 했고, 지금 바이브 컨트롤러를 들고 있지만 저기 총도 있어요. 총 같은 것도 제가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 발에 신고 있는 저 트래킹 슈즈, 저 트래킹 슈즈가 제 아까 말씀드렸던 석사 논문의 주제예요. 자, 보시면은 막 바닥 움직이죠. 저 보스가 뭐 이제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저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쿵쿵 치면 바닥도 막 뒤집어지고, 일단 보스를 잡으면 엘리베이터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이 아래쪽에 있는 팬에서 바람이 슉 올라오면서 이게 기울어요. 그럼 진짜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내 움직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움직여요. 내가 발로 걸어가는 것만큼 움직여요. 저는 제 자부심이기도 하고, 이때 같이 했던 팀원분들 지금도 연락하고 아직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때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이게 지금 그 송도에 그 몬스터 VR이라는 그 VR 어떤 그 카페는 아니고 VR 오락실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2달인가 3달 정도 시범 서비스를 했었을 때의 영상입니다. 저기 지금 시연하고 있는 친구는 제 아는 동생이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셨을 때 이제 우리가 저거 이전의 VR, 저거 이전도 아니야, 저 이후에 나온 VR들도 그런 거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걷잖아. 걷는 건 저 전에도 몇 가지 있었어요. 걷는데 걷는 거를 그냥 스윙으로 하니까, 걷다가 쓰면은 이게 스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걷다가 섰어요. 현실에서 나는 걷다가 섰어. 그런데 가상세계에서의 나는 걷다가 섰는데 쟤는 더 가. 그러면 내 뷰하고 내 캐릭터의 움직임하고 일치가 안 되죠. 내 움직임과 캐릭터의 움직임이. 그럼 멀미가 나요. 이거 제가 이 기계 이후에 이 연구를 더해서 제작은 되지 않았지만 설계상으로는 말씀하신 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도 안 쓰고요. 발에 저런 트래킹 슈즈도 안 쓰고요. 손에 뭐 저런 컨트롤러도 안 잡고 할 수 있는 VR 트레드밀 기계를 설계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돈이 없어서, 그리고 회사의 문제로 이루어지진 못했다. 지금 누군가 투자를 해준다면 만들겠죠? 근데 그거 봐봐요. 지금 2022년이에요. 저걸 한 게 이미 2017년이에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헤드마운트도 안 쓰고 VR을 구현하는 그 기술을 2017년에 이미 다 완성했어요. 저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죠. 근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저 혼자 한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그때 같이 했던 팀원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레디 플레이어 1도 이 레벨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레벨은 레디 플레이어 1보다 더 상위 레벨이에요. 그게 이미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런 장비를 이미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저도 그렇고요. 아마 다른 데서도 뭐 실제 그것까지 연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VR 산업 자체가 아직 개발 중이고 연구 중인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서 그 수익이 언제 날지 모르는 걸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대단한 기술을 가진 회사도 사실 이 이후에 실제로 이걸 초창기 런칭만 하고 궁극적으로는 최종 런칭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회사가 갖고 있던 경영적인 부채나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당시에 이제 기사거든요. 제가 아직 지금처럼 살이 찌지 않았을 무렵이네요. 몸이 아주 좋을 무렵. 이때 이거 초창기 버전이네, 이건. 요거 하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보시면, 이때 이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VR을 멀티로 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까지도.
근데 저희는 이미 그때 당시에 이미 저희는 멀티를 했다. 네, 나오죠? 멀티를 해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VR을 만들 때 그게 있었어.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VR 개발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문이 있어요. 여러분 VR 혹시 게임 해보셨나요? VR 게임 해보시면 그 배트맨 VR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에. 그거에서 보시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연출과 모든 구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트래킹이 어렵고 VR로서 구현할 수 있는 이 딜레이라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움직임과 내 트래킹 움직임과 가상세계 속에서의 나의 캐릭터의 움직임이 딜레이가 있거나 매칭되지 않으면 멀미가 나요. 어느 정도로 멀미가 나냐면요. 10명에 하면 9명은 멀미 나고요. 한 3, 4명은 토해요. 그 정도로 멀미가 나요. 그래서 멀미가 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거는 절대 구현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멀미해. 그런데 이때 지금 퀀텀 배틀 아레나라는 이 시스템은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다 해왔어요, 일부러. 야, 우리는 멀미 이거를 이렇게 트래킹한 기술로 해결을 했으니까 그냥 다 해보자. 금기시 되는 걸 다 해보자. 그러고도 멀미가 안 나면 우린 성공한 거야. 해가지고 이걸 했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 점프 뭐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직접 걷는 거랑 이런 거. 기존의 다른 플레이스테이션 VR들은 뭐예요? 이동 포지션을 내가 컨트롤러로 잡고 탁 놓으면 그걸로 순간이동해요. 그럼 되게 멀미나. 이건 실제로 걷고 뛰고 다 합니다. 그리고 걷고 뛰는 것도 다른 VR 게임들은 내가 걸으면 걷는 게 아니고 전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런 VR 게임들은 다리가 2다리가 있잖아요. 걸으면 전진인데 놓잖아? 놨으면 바로 서야 되면 바로 안 서. 왜냐면 스윙을 기다렸다가 내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서 멀미가 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2다리 딱 있고 한 다리 되고 한 다리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난 안 걷고 있는데 걸어. 근데 저때 당시에 저 시스템은 2다리 이렇게 있고 걷는 거, 달리는 거 속도 다 다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걷지 않아요. 실제로 한 발 들고 이렇게 발을 까딱까딱 해요. 맞아요. 그 멀미 극복하기 위해서 순간이동형으로 이동을 대체하는데 그게 멀미 더 나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걷는 거를 전진이라고 하니까 그래. 시스템적으로 걷는 건 전진이 아니야. 근데 걷는 걸 전진으로 매핑을 해버려요.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하드웨어의 이런 그 센서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가져오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VR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드웨어는 다 외주줍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당시에 저 누믹스라는 회사에 저 VR 팀은, 퀀텀 VR 팀은 그냥 VR 팀이었어요. 제가 하드웨어 파트장이었고 하드웨어 팀, 소프트웨어 팀이 아니고 그냥 VR 팀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게임 회사가 하드웨어 파트를 팀 내에 갖고 있었고 하드웨어 파트 인력이 4명이 됐었고 그 민감도를 올리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아직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센싱 데이터의 그 데이터 레이트 갱신 속도가 그렇게 안 돼요. 저 정도도 되게 고생했어요. 저거 만드는데 한 1년 좀 더 걸렸고 저 시스템을 처음 완성했을 때는 시스템 값만 2억이었어요, 한 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1000만원 후반대? 그러니까 자재값만? 그렇게 되면 이제 판매가는 한 4천, 5천 정도 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오락실의 대형 아케이드 게임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떨궜었죠. 그래서 이미 2017년에 이렇게 멀티로 VR 트레드밀을, 그것도 4D의 트레드밀을 구현을 했었고 VR로 하지 말라는 짓 다 해가면서 했다. 그래서 이때 그 지스타 2017년 지스타에 나가서 그 설문까지 했어요. 다 이걸 하고. 자, 이분이 그때 뭐 트위치에서 뭐 무슨 뭐 꽤 유명한 BJ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 총 있죠? 저 짧은 총. 저것도 제가 개발을 했던 거고. 완전 열심히 하시죠? 저게 입체감과 몰입감이 엄청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거 힘들어서 못해요. 저거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게 그 무한 맵이 있거든요. 저희끼리 테스트 맵. 무한 테스트 맵에서 30분 해본 게 제일 길게 해본 거고 30분 하고 진짜 와 토할 뻔했어. 힘들어서.
자, 저 지스타 때 저희가 B2C관, B2B관 다 한 대씩 운영을 했고요. 실제로 유저분들 모두에 대해서 그 테스트 후에 설문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테스트, 맨 처음 기술을 개발할 무렵에는 멀미율이 한 40%가 넘었었어요. 40, 50%가 멀미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걸 완성하고 나서 멀미율이 몇 프로 나왔냐면 2% 나왔어요. 2%. 뭔 소리냐면 원래 멀미하던 사람들이 아니면 멀미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저때 지스타 기간 동안 한 280명 정도인가? 가 B2C관에서 체험을 하셨고 B2B관에서 체험하신 것도 한 50 몇 분 됐어요. 네. 피로도가 높은 거는 사실 저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피로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VR 챗이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똑같이 VR로 구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게임으로 이제 접근해서 그래. 게임으로 접근을 하니까. 게임으로 접근하면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헤일로다. 막 마스터 치프야, 내가. 그러면 마스터 치프 그거 뛰는 것처럼 내가 진짜 뛰어야 되잖아. 이거 들고. 그리고 막 쏘고 이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체력이 딸려요. 당연하지. 다만 이제 게임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거는 게임에 국한된 용어가 아니다. VR, AR 마찬가지로 굳이 게임에 국한시킬 필요 없다. AR도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지금 영상 보기 전에 우리 봤던 거 뭡니까? 제네시스 GV70에 적용되어 있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셨잖아요. 그것도 증강현실이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가 진정한 메타버스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이제 요새 그런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 기준으로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V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메타버스죠. 그렇게까지 구현 지금도 못하는 회사가 수두룩하잖아요. 컨텐츠가 무궁무진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과 가상의 상호 연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과 가상의 상호 연결성. 자, 그럼 첫 번째 뭐냐면 현실에서 가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도 돼야 돼요. 가상에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끼리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게임사가 내세우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러면 소셜미디어사가 내세우는 건 잘 됐냐? 아니야, 걔는 더 잘못됐어. 메타버스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건 뭐냐? 현실에서 가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AR이죠. 근데 그 가상하고 내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R에서 VR이 보여야 돼요. 반대로 가상에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VR이잖아. 근데 그거랑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VR 내에서 AR 캐릭터가 보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메타버스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지금 지구상에 전 세계에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개발하고 온 거. 물론 이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해보려면 저기 충북 제천에 가셔야 되는데 안 가고는 VR로 해볼 수 있죠. AR로 하려면 가셔야 돼요. 다음은 진짜 메타버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근데 공개해도 되나? 되겠지, 내일부터 서비스니까. 이건 테스트 때 영상이라 명확하진 않은데, 명확하지 않다기보다 이제 보는 게 좀. 자. 그래서 방해해봐요, 저 화면을 보이게. 자, 보시면. 저기 나온다. 자, 여기 보시면, 요 화면은 VR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요 박물관 안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쓰고 있고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검은 옷 입은 사람. 그리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AR로 지금 보이죠? 화면이. 자, 보시면은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디바이스를 놨어요. 이렇게. 제가 개발한 디바이스들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분은 그러니까 그대로 보이고요. 이분은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고 이분은 현실세계예요. 현실세계에서 가상의 캐릭터가 보여요. 자, 이 뒷부분에 보면 좀 잘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캐릭터는 지금 검은 옷 입고 있죠. 갈색 옷. 이 옆에 있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기는 실제로 박물관 현장이고요.
음. 이제 이 집에서 보는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여긴 집에서야.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요 사람은 요 현장에 있는 AR 사람이에요. AR을 VR 캐릭터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 똑같죠? 올라가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서버에 갔다 와야 되니까. 그죠? 요 움직이죠? 이분이 요 분이에요. 이건 VR. 이 사람은 집에서 접속한 사람, 이 사람은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증강현실에 접속한 사람. 자, 이거를 개념적으로 콘텐츠를 완성하고 디바이스를 완성한 이후에 현장에서 저거에 실증을 하는데 2달 반이 걸렸어요. 아마 이제 제 요번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 이건데 내일부터 오픈이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아는 한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콘텐츠일 거예요. 그쵸?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 여기서 재밌다기보다 당연히 궁극적으로 이게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AR하고 VR 상호작용이라는 거냐. 상호작용이 뭐냐? 채팅 그리고 음성 채팅 그리고 이 상호작용 중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같이 퀘스트 진행 이런 게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박물관 뿐만 아니고 다른데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VR로 접속한 사람은 여긴 지금 박물관이거든요. 그 박물관 안에 유물이나 이런 게 확대돼서 디테일하게 보이진 않아요. 사진으로만 보여줘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VR로 들어가신 분은 와 여기 재밌네. 나 실제로 여기 가보고 싶어. 실제로 가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VR 세계 안에서 데스크에 가세요. 데스크에 가면은 AR로 그 데스크 사람이 접속해 계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저 언제 예약하고 싶어요. 언제 갈 거예요. 예매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 듣고 싶어요. 현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바로 결제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다. 지금 뭐 메타버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사짜다. 진짜 메타버스는 이런 거다. 사실 그래요. 이제 제가 뭐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좀 이상한 그 사람들이 와서 네가 무슨 뭐 연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연구해요 이렇게. 국내 최초도 꽤 많았고 세계 최초는 처음이지만 뭐 하여튼 최초로 한 것도 많아요. 저 나름. 근데 하여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용어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사기치는 거, 기술 사기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술 사기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 되게 듣기 싫어해요. 뭐 메타버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다 MMORPG야. MMORPG 뭐 발표하면서 메타버스라고 한단 말이죠. 굉장히 잘못됐다.